반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아까 그 혼자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아까 그게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수사단장이 건의란 내용이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네. 나를 한번 믿어다오. 그게 며칠 날이에요?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옆에 메모를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가 2개 돼 있고요. 예, 이렇게 화면을 좀 돌려주셔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별표가 2개가 돼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로즈업 하고 법정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다 지워졌죠. 다 지워졌어요. 이게 다 벅벅 지웠죠. 그러네. 누가 지웠네. 해병대 사령관이 지웠습니다. 스스로 해병대 사령관이 지웠어요. 자기가 쓰고 자기가 지우신 거예요. 자기가 쓴 메모예요. 이게 이 세 장의 메모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 지워진 부분은 꼭 이 부분 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지워진 게 없어요. 그 지워진 내용이 뭡니까? 네, 그게 궁금합니다. 지워진 내용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확대도 안 보여요. 네,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추론을 할 수 있죠. 저희가 판독을 나름대로 판독한 거는 여러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이걸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해독한 거는 이렇습니다. 장관님 땡땡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예요.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가로 열고 내일. 가로 열고 내일.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자, 아까 박 대령이 한 말은 옆에 잘 기재돼 있어요. 그건 지우지 않았어요.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별표 없습니다. 미치겠다. 근데 그 옆에 메모에는 별표가 2개예요. 별표 2개. 당구장 표시 하나 더 있어요. 당구장 표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거예요. 근데 벅벅 긁어요. 벅벅 긁었어요. 그러면 증거인멸. 자, 빨리 구속시켜야겠다. 군검사라면 이거 뭡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그렇죠. 궁금해서라도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요. 저게 뭔지. 안 물어봐요. 신기하죠? 묻게예요, 묻게. 서로 안 물어보고. 저거 국가수에 가져가야 국가수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여요. 조서에 보면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덧칠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원본은 검은색이고 지운 건 빨간색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흑백으로 복사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지만 자기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변명을 합니다. 압수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까 옆에 있는 걸 그냥 옮겨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첩부류를 지시 안 한 건 아닙니다. 법정에서 저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오늘 빨간색, 그 검은색 얘기를 다 했거든요. 판독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기자분들은 이게 이제 PPT 화면에 나오긴 하지만 이게 다른 증거들을 다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받아 적기만 하는데 저건 사실상 나중에 이제 그 증거로 더 현출되고 원본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쟁점 사항이 되죠. 이게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이 한 말이라면 박 대령이 기억하는 그 멘트가 떠올라요. 뭐냐면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령관은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옷 벗을 각오로 한번 건의해보는 수도 있지. 건의한 것 같아요. 자기도.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내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저녁 그 식사 자리에 주 테마가 뭐였냐면 그동안 고생했던 수사단장과 공보정무실장에 대한 위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쫑파티였다는 거예요. 쫑파티. 뭔가 결정이 안 됐는데 쫑파티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박 단장이 다음날 아침에 또 올라가서 보고했을 때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지금이라도 멈추게 하면 어떠는 거야? 그랬더니 직권남용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알았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대노했다. 에서 사령관이 겁이 나서 이제 마음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리고 벅벅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의 태도는 한동안 수사단장과 함께 했어요. 그런 건의를 받고 상식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대령이 네가 어떻게 책임지냐. 그게 말이 되냐. 책임을 지면 내가 질게. 이게 제대로 된 지휘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박 단장은 안 되겠습니다. 제 책임하에 내일 넘겨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안 돼 넘기지 마라고 하든가 그 자리에서.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겠다는 둥.
네. 지금 이 얘기를 만약에 사령관이 안 하셨다면 어떠냐면은 자기만 쏙 빠진 거예요. 자, 수사단장은 넘기겠다고 합니다. 네. 장관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네. 나는 중간에서 쏙 빠졌어. 알아서들 해보세요. 이 얘기밖에 안 되는 무책임한 지휘관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가 아니고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건 아니고 당신도 네.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뭔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 장관한테.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건 어심을 하긴 한 거죠. 어심. 근데 이제 그게 다음 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날 이첩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네. 해병대 사령관이 즉시 장관한테 보고하지도 않아요. 1시간 10분을 지체를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회의도 해보고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아 이거 바로 기자들한테 알려져서 국방부 장관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즈베키스탄에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추론해보면 네. 박 단장이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게 이첩하겠다라고 하니까 전화한 것 같아요. 장관님 이거 안 되겠다. 네. 이첩을 해야 될 것 같다. 장관은 당연히 오케이는 안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다음날 이첩했노라고 보고하면 자기가 어쩌겠어. 넘어가겠지. 예.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막상 다음날이 돼서 보니까 반응이 상상 외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 그러니까 반응도 장관이 바로 나온 반응도 아니에요. 장관도 처음에 이제 11시 13분에 이첩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대요. 알았어. 장관이. 네,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야 수사해 보직해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시점에 경로 2가 있었지 않느냐. 아 경로 1만 있었던 게 아니라 경로 1은 7월 31일 날 있었던 거고요. 예. 경로 2가 8월 2일 날 또 있었지 않느냐.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알고 나서 속된 말로 또 한 번 뚜껑 열린 거다. 대통령이 2번 대통령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경로 2가 있었고 그때 이제 안보실 사람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알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메모가 좋아요. 왜 지웁니까? 지울 이유가 뭐예요?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네. 까만색으로 지우지 왜 빨간색으로 지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해병대라서 빨간 걸로 지웠나? 아니 강조하려고. 저 해병대 사령관님이 굉장히 이제 아직은 저는 반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군검찰이 안 자료도 아니에요. 스스로 제출한 겁니다. 아니 지울 거면 그 페이지는 안 내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제출. 본인이 굳이 그거를 지운 걸 지웠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인지는 또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논문이 뭐라고. 성실한 분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기는 한 거야. 제가 김기한 사령관을 잘 알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원스타 때부터 쭉 알고 지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김기한 사령관 두둔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은 거의 뭐 제가 들은 해병대 내부의 평가는 제가 뭐 개인의 너무 인신 공격성 발언일 것 같아서 저런 사람 군인하면 안 된다라고 점잖게 얘기한다면 김기한 사령관 같은 스타일은 약간 돌쇠, 되게 우직하고 이게 이제 약간 좀 거짓말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방이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이정수 장관이 막 쉴드 계속 치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감 때 좀 단련돼서 나왔어. 그러니까는 보면은 저런 것도 자기 내부에서의 갈등이 충돌하니까 아니 지우려면은 지우는 게 아니라 없애야지. 없애버리면 태워버리거나 갈아버리면 되는데.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증거인멸이고 그럼 나중에 들통나면 당신 감옥 간다. 이러니까 또 그걸 없애지도 못해. 이제 해병 전후에서는 굉장히 지금 김기한 사령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용기도 없고 해병의 망신살이다. 근데 저는 계속 그 의견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라. 이 사건에서 외압의 증거를 누가 다 제출했느냐. 김기한 사령관하고 정종범 김기한 사령관이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정종범 부사령관이 메모지를 제출한 날도 8월 17일이에요. 네. 자기가 조사받는 날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역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병대 사령관은 군사보좌관에 관한 문자 다 오픈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별도로 메모한 법무관리관의 부당한 지시, 그 다음에 수사단장의 그 읍소, 뭔가 모를 자기의 어떤 마지막 결행, 이것까지 다 담은 메모도 3장이나 다 제출했습니다. 네.
그것도 모자라서 3회 조사 때는 뭐까지 제출하냐면요.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 보고한 자세한 경위까지 진술하면서 증거 자료까지 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해병대 사령관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패스트트랙이 태워져 있고 이건 신속안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로밖에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되면 본인도 수사를 받지만 싹 수사받을 거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이걸 증거를 다 은닉하거나 없애버리면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본인이 다 덤탱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계한 사령관은 이런 지점에서 자기가 다 덤탱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것이 또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병대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의로 해석하자.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던 수사 외압, 이걸 물증으로 입증한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렇게 하죠. 정황 증거로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해병대 사령관의 메모가 없었다면 여전히 법무관리관은 제가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녹음 파일이 없다. 녹음 파일이 없다라는 빌미로 그걸 전해들은 수사단 요원들의 얘기는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서 또 안 믿으려고. 그렇죠. 그러나 제척될 수 있죠. 그러나 해병대 사령관이 메모한 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건 참 이런 말씀 좀 송구하지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모순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악귀가 점점 맞아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대로 가는 걸 결국은 권력이 막았기 때문에 동티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지금 되게 우리가 뭐 재판에서 얘기한 것들 얘기하지만 되게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박 단장은 죄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누명을 썼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누명이 역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 뭐 군사재판에 다 평일이라서 다 못 오셨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볼 거거든요. 지난번 영장도 기각된 게 사실 국민들의 따가운 감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저는 이제 허투루 볼 게 아니다. 모두 진술해서 오늘 박 단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사법 시스템이 결국 한 번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다는 걸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군사법원이 이것을 유죄를 내는 순간 거사실은 이제 군사법원이 이제 아예 무용론이 나와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니까 아예 인사사고 생겼을 때는 아예 군은 초동 보고서 이런 것도 만들지 말게 하고 처음부터 아예 경찰이 민간에서 하게 해야 된다. 또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이미 군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 무리한 짓거리를 할 때 국민들의 임계점은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이제 군사법원 군검찰은 없어요. 마음에. 서글픈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검찰단이라는 게 공정한 수사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뭐 청부살인업자처럼. 그래서 제가 수사보고서 100번을 증거목록 100번 수사보고서를 오늘 힘주어 강조했거든요. 이 수사보고서가 뭐냐면 읽어보면 정말 황당하게 그저없다니까요. 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팩트니까. 검찰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그 공문을 보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는.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군사경찰이 수사를 할 때 그 기준되는 법령이 뭐냐 제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렇게 응신을 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령에 따르고 해군 규정이 있을 뿐 해병대 자체 규정은 없다 수사에 대해. 그래서 회신을 안 해요. 그랬더니 수사보고서에 이렇게 써놔있어요. 군사경찰 직무법에 보면 지휘관들에게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피의자가 그걸 가리려고 군사경찰 직무법을 안 내고 있다. 자, 아니 법령을 누구나 다 아는 법령을 안 낸다고 그게 감춰집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는 독립성 규정이 있어요. 그건 수사단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사령관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래 거기까지는 니들이 착하겠다 치자.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 모자란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 회신을 누가 했습니까? 보직 해임 당한 사람이 회신합니까? 박세진 중령이 했어요. 박세진 중령이 그걸 그러니까, 피해자가 회신한 것처럼 써놨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박 단장님이 보직이 2개인 이유가 네.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외압을 받으면 안 되니까 수사 단장 보직이 있는 거고 그렇죠. 군사경찰 병과장은 뭐냐면 인사평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인사권을 지고 있는 이렇게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공정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를 나름대로 군이지만 이렇게 파티션을 법령으로 나눠가지고 쪼개놓은 거거든요.